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육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5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표님. 네, 명절 때 어디 멀리 안 가시나요? 네, 집이 가까워서요. 예, 멀리는 안 갑니다. 네. 어디 가시나요, 대표님? 저도 집이 친척들도 다 이 근처 살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있으면 되죠, 저는 가만히. 네. 가만히 먹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영화 1987을 보셨나요, 대표님? 1987 아주 감명 깊게 봤죠, 최근에. 아, 우셨어요? 울기는 않고. 네. 전 택시 운전기사라는 그 영화, 송강호가 나왔, 그 영화는 울었는데. 저도 울었는데. 1987은 울진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 예. 그러셨습니까? 어떤 네. 걸 분노가 치밀어 올랐냐면. 네. 마지막 장면 이제 멋있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 구속되고. 아, 스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게 이제 개봉, 스포가 아니라 그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검색을 해봤어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고문했던 경찰들이. 그래갖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예. 오늘 그런 주제, 네. 얘기가 그런 주제였죠? 예, 맞습니다. 영화의 1987을 필두로 해서요. 네. 헌법, 그 다음에 개헌 논의, 네. 그 다음에 인권, 이런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성추행 관련된 것도 다 여성의 인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국민의 인권, 이런 거 인권 문제잖아요, 결론은. 네네, 맞습니다. 또 그게 또 보장할 수 있는 건 헌법에 그런 보장이 돼 있는 거고. 요즘 또 개헌 그렇죠. 논의가 굉장히 불거지, 개헌을 해달라. 네. 지방선거 때.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 얘기하고, 시군장, 군수들, 도의원들 자꾸 이른시. 사실은, 예. 자치분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 우리가, 국민에 대한 개인의 인권을 더 강화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를 더 주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치인들이라면. 하여튼 시작해 주시죠. 아, 네. 지금 현재 개헌 논의가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자 해서 주요 안건은 이제 지방분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개헌안에 따르면 중임제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랑은 약간 거리를 보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대통령제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제 4년, 지금 5년 단임제인데, 이거를 4년씩 해서 이제 중임제로 하자, 이런 거를 필두로 해서요. 네. 그 다음에 경제 쪽에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쪽이요? 경제 쪽은 어떤 내용이죠? 경제 쪽은요. 네. 경제민주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네, 경제민주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경제민주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가 맞네요. 그다음에 행정수도 명문화죠. 세종시 관련해서요. 네. 세종시를 이제 조금 더 행정수도로 명문화, 그러니까 글자로 써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통일 관련해서는 북한 사항을 이슈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개헌안 전문에, 촛불이나, 그 다음에 민주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명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넣으면? 아주 반대 목소리가 높죠. 그러니까, 약간, 좀, 날이 좀 센데요. 약간 위쪽을 겨냥한, 아니면 북쪽 편향 이런 뉘앙스의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논란이 됐고, 네. 야당에서 반대라면 개헌은 어려우니까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현재 2월 11일 현재 국회 정당별 의석수가 민주당이 121석이고요. 네. 한국당이 117석, 국민의당이 22석, 민평당 14석, 바른정당 9석, 정의당 6석, 민주당, 대한애국당 각 1석, 무소속 3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대 야소가 맞긴 한데요. 그 여랑,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한국당이랑 4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헌안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네. 그러면, 다음 달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을 가정을 할 때 196명의 찬성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196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300명인가요, 네. 국회의원이? 예, 지금 300명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 몇 명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그래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분석들은 뭐냐면, 민주당이 4석, 한국당이랑 4석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 전에 내놓은 개헌안대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적인 그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예, 190 몇 명의 국회의원 동의가, 네. 여대 야소라 하더라도, 네. 어렵잖아요. 190 몇 명을 여당이 가지고 있으란 법도 없지만, 그 상황도 아니고 여대 야소 상황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서로. 예, 그렇죠. 민주당에서 내놓은 개헌안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이제 협상을 하기로 했고요. 개헌 관련해서 또 양원제, 정부의 법안 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규범 통제, 감사원의 소속 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 문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네, 의총을 열고요. 민주당은 이제 의총을 열고 헌법 130조 중에서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헌법 전문회, 민주당이 이제 헌법 전문회,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행정수도 이제 세종시죠. 조항에 대한 것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고,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토지 공개념 등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오블리스 네. 사회 지도층의 예, 그 도덕적 윤리 의무 강화 요구랑 약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또 기본권 강화를 위해서 생명권 명시,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국민 발안권을 신설했고요. 또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된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을 도입, 그다음에 27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변경하거나 또 이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이런 보장 등의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헌법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전문이나 조항 같은 거는 이제 단어가 이제 많이 바뀔 수는 있어도 헌법에 담고 있는 가치, 정신, 이런 거는 대동소이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투영하는 게 이제 헌법이지만 그걸 좀 구체화시키는 헌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엄청난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실현돼도 진짜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내용인데 네.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켜지지 않잖아요, 잘. 그렇죠.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또 언론이 있어야 되고, 부관의 제왕, 제5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건 헌법 조항이 없어요.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우리들이 이제 언론의 자유를 헌법 명문 조항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언론이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촛불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네. 언론의 자유는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의 취재 활동은 어떠한 권력으로도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요? 네. 근데 그걸 조중동이 주장해야 되는데 조중동은 그런 관심도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어차피 누리고 다 있으니까. 대형 언론들은 이미 그들만의 카르텔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은 언론, 군소 언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도 안 돼 있고 그런 게 언론이 그런 자유가 보장돼야 인권도 보장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죠.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인권이 보장되죠. 왜냐하면 박종철 1987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그 신문 보도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만약에 그 신문 기사가 없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었겠습니까? 1987을 이어서 1988 민주화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뭐, 택시 운전사에서도 그렇죠. 그런 택시 그 외국 운전사에서 외신이긴 외국에, 하지만 네. 예, 외신의 그런 언론 보도 없었다면 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지금 알려졌겠어요? 우리가 다 왜곡되게 인식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의 기록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감시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분명히 안 넣을 겁니다. 분명히 민주당에서 과연 넣을까 안 넣을까도 의문이지만 네. 과연 언론의 자유를 명문화할지를 과연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그건 논내고 예. 1948년 7월 17일에 생겼습니다. 제정이 됐죠. 제헌절이잖아요. 17일이죠. 네, 그리고 몇 차례, 9차례 고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개헌이 되면은 10번째거든요. 예. 네, 그 개헌을 두고 이제 각 층에서 찬성과 반대도 있고 그 다음에 개헌의 내용을 어떤 걸로 하느냐 했을 때 좀 논의가 이제 뜨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죠. 네. 그러면서 국회 논의를 통한 개헌안 발의를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가능하게 될 거냐, 이것도 저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과연 개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일단 개헌 되든 안 되든 그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조금 좀 현 시대에 맞는 좀 정교한 헌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987이라는 영화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봤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헌법 조항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무원은 어쩌고 해서 해준다. 그리고 공무원은 신분은 국가가 보장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헌법에.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런 조항까지는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넣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더 강화시켜서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의무와 역할을요? 강화할지 안 할지. 그런 건 이제 헌법에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느끼면서 보면서, 1987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경찰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교도관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오는 교도관, 유해진 역할을 한 교도관과 계장, 교도관의 보안계장인가? 그분들이 없었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우리 민주화 항쟁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경찰들은 그렇게 고문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본인들이 그 잘못한 걸 분명히 알았잖아요. 잘못하는 일이라는 거를.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네.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늘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든 그렇죠. 어느 나라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만 해준다면 네. 선출직 공무원을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는 몸으로 느꼈지 않습니까? 말단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그냥 난 밥만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시킨 대로 하서 승진만 하면 되지. 네. 이렇게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 과연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네요. 불가능했겠네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국민의 한 개인의 일원으로서 본인들도 의무가 있는데 그런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도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또한 국민의 무한 봉사자로서 어떤 권력의 불의와도 맞서야 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딱 그런 명문 조항을 해서 이제 그 하위법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안 넣었겠죠, 당연히. 헌법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은 최상위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두루 아우르면서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법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세부 항목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조문으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을 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마다 틀려요. 그렇게 하는 헌법이 있고 구체적으로 다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하는 헌법이 있고 또 아예 헌법에 아예 그냥 몇 줄 안 되고 추상적 의미만 이렇게 넣어놓고 다 하위법이라는 그런. 그렇죠. 네. 우리 헌법도 몇 줄 안 돼요. 그런가요? 예.
뭐 그래서 다 뭐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걸 항상 제가 말하지만 네. 그걸 운영하는 그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가치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의 헌법이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합니다, 거의. 그대로만 지켜지면 대한민국 참 잘 사는 나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선에서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뭐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도 기자지만 관공서 가서 자료를 요구하면 줍니까? 잘? 어렵죠. 안 주잖아요. 정보공개청구법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잖아요. 정보공개 청구 안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이죠. 그러면서 이게 실천하는 그건데 그 공무원들도 다 헌법을 공부하고 민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도 아는데 알면서도 그 법대로 안 하잖아요. 그 취지대로. 맨날 헌법을 맨날 좋게만 고치면 뭐 합니까? 그 정신 상태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헌법을 바꿔야 된다지만 네. 그 헌법 바꿔봐야 의미가 없다. 야, 인간들이 안 바뀌는데 뭐 헌법 바뀌면 뭐 할 거예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대로 다 정신 빠진 사람들 그대로 다 앉아 있는데.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나라가 바뀌려면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나라 이름 바뀌었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이 4성 데서 삼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 바뀌는 그렇죠. 똑같이 네. 이재용이 부회장 있고 뭐 다 앉아 있으면 다 그게 그거죠, 뭐. 유명하신 분 말씀 성함이 나왔네요. 네. 대표님 그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이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개헌 논의에서요. 예, 전 반대입니다. 4년 네? 전 반대입니다. 반대시라고요? 예. 중임제를 하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단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단임제로 해서 한번 5년 단임제로요? 예. 5년이든 뭐 4년이든 단임제로 하고 연임 못하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단임제가 나온 게 네. 자꾸 권력을 세습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자꾸 두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네. 막기 위해서 단임제로 해서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취지가. 그 단임제로 중임제로 한다? 뭐 이거는 좀 약간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시기상조라고요? 네, 아직은 왜냐하면 국론이 보이질 않고 네. 또 모든 뭐 적폐청산이 하지만 모든 게 정리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뭔가 정리되는 게 없잖아요. 항상 정리되지 않고 잘못한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처벌 없이 또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억울한 네. 이렇게 하렸던 힘들게 노력한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입고 또 뭐 잘 안 되고 그 사람들만 억울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은 조금씩 발전하지만 근데 뭐 비근한 예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은 어떻습니까? 나치 전범들은 90몇 세대도 끝까지 추적해서 그렇죠. 처벌하잖아요. 재심하고 네. 다 몰수하고 재산도 네, 끝까지 네. 추적을 하는데 대한민국 어떻게 됐어요? 친일파 청산을 아예 안 했잖아요. 일부러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노독술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고문 경찰이 있었대요. 아, 네네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 다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병신 만들고 죽이고 그랬는데 업적이 많으신 분이네요. 이승만 정권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그대로 기용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기용해서 그 사람이 막내로 키운 게 박처원이라고 1987의 그 치안본부 부처장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사람이 키운 게 이근환이잖아요. 고문경사 이근환. 아, 혈통이 그러니까 있으신 우리가 모르는 계보였네요. 모든 게 다 네.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 모든 게 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와, 명언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둥만 그냥 위에만 보이는 데만 자르면 또 자라난다. 그게 악의 속성이다.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희생이 그렇죠. 있더라도. 예. 근데 그렇죠. 우리는 아예 나무도 안 뱉잖아요. 뿌리는 건들지도 않았고 아예 나무도 안 뱉고 이파리 몇 개? 이파리도 뭐 거기서 열리는 악마의 열매를 너무 잘 맛있게 따먹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죠. 아, 네. 그 맥을 좀 같이 해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여러 과거 의혹이 제기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잘한 일입니다, 그건. 예. 네, 12건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1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을 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검찰청 남용이 적용된 적이 없는지, 그 다음에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없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인데요. 이 사건에는 김근태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해서 뭐 약촌 오거리 사건, 그다음에 PD 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네요. 현대사에서 우리가 문제가 많았던 판결, 재판이라는 거 네. 이런 건 다 들어간 것 같네요.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또 뭐 그 위에 추가될 게 있겠지만 네. 그거라도 상징적인 매라도 네, 그렇게 좋겠는데 들어가게 되네요. 예. 이게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대표님 혹시 남영동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대공분실? 남영역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용산역에 있잖아요. 네, 용산역, 예, 예. 네, 그러니까 남영역 아닌가요? 남영역? 남영역이고 용산구네요. 네. 예. 네.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제가 가본 일은 없고. 예. 그렇습니까? 저는 가봤거든요. 네네네. 가면은. 잡혀가서 고문 당하셨나요? 저 잘 걸어 다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견학하러? 네, 가봤는데, 안에 있는 분께서. 네.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갖고 오면은 눈을 이제 가리잖아요. 눈을 가리고 포박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가면 아주 큰, 일반 문보다 큰 검은색 철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니까 하늘색으로 이제 칠을 다시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큰 철문이 이제 철거덩하고 열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작은 두 명만 이제 성인 남자 2명 정도가 타면 비좁을 만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제 5층에 올라가면 고문실이 있고요. 예. 그 고문실은 밖에서 안은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아파트 입구에 그 아파트 문에 보면은 동그란 거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이제 반대로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고 안에서는 밖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작게 이렇게 개수대랑, 그 다음에 욕조랑, 그 다음에 침대랑, 이렇게 돼 있고요. 창문은 정말 좁습니다. 창문은 유독 5층만, 조사실이 있는 5층만 되게 좁게, 설계가 됐어요. 예, 예. 사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층만. 네네, 맞습니다. 네, 5층만 되게 쬐끔해요, 창문이.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탈출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해를 이제 막는 그런, 설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층까지 갈 때, 계단으로 갈 때는 나선형으로, 계단이 되게 좁습니다. 2명이 나란히 걷기에도 되게 좁을 만한. 원형 계단으로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맞아요, 있죠. 예, 소라를 이렇게 좀 펼쳐놓은 것처럼, 용수철형으로. 이게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 짐작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썼다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구나. 예, 걸어 올라가면 좀 힘들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영화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 건물을 설계한 분의 성함이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 설계한 분이 대한민국 건축사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습니까? 네, 1976년에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아주 설계하시고 한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했느냐, 그냥 의뢰만 받고 단순히 작업을 했느냐, 아니면 알고 고문 용도로 알고 설계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막 의문이 서로 제기되는 거죠. 이거를 알고 설계를 했다면 이 설계 당시부터 인권은 말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설계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설계 당시부터요. 네. 그 건물을 설계할 당시부터 근데 그분이 원래는 알고 했겠어요. 그걸 그냥 해달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분명히 저기는 알고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이용주 기자는 알고 했을 거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알고 했다면 문제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분은 모르셨겠죠. 네, 모르셨겠죠. 모르겠죠, 설마. 네, 그럼요. 예,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축사에서 진짜 한 획을 그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알고 그랬다 그러면은, 진짜 그건 건축계에 있는 사람들 다 반성해줘, 무릎 꿇고. 근데 절대, 저는 몰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세요? 예, 확신? 예, 이용주 기자는 알았다고 확신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박종철 학생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생존한 고문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요, 네, 많죠. 예, 그래서 전기 고문, 물 고문,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아주 잔혹한 그런 고문들이 이제 자행이 된 걸로 전해지는데, 물이 없어서 변기물을 마시면서 열흘 동안 생존했다, 이런 증언도 이어지고 있고요, 거의 악마를 보았다라는 그런,
급의 이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네.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박초원 치안본부 5처장은 총책임자였지만 네. 당시 1987년 당시 61세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종철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1심에서 1년 5개월 징역을 받았는데 2심에 항소를 해서 집행, 2심에서 무죄. 무죄요? 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뭐 대법원까지 가서 아마 집행유예인가로 해서 풀려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집유로요? 그래서 1988년 6월 30일까지 정년퇴임을 아주 무난하게 마쳤다. 현재는 1980 몇 년이라고요? 88년. 1년까지 88년이요? 더, 1년 더 근무하여서 정년퇴직하셨다 이거죠. 아무런 파면이나 징계 조치 없이. 뭐 하여튼 그래요.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인사를. 네. 검색에 이렇게 나오고, 그때 당시 최검사죠.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했죠. 그 검사, 부장검사분이. 네네네. 그리고 이제 76세 현재, 최환 변호사 사무실 대표 변호사로 이제 근무하시고, 이름이 최환 씨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검찰 그때 이제 변호사로 나오지만 거기서 이제 옷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 사실은 그냥 검찰에 계속 계시면서 승승장구를 하셨어요. 검찰국장, 서울지검장, 대전고검장, 부산고검장 거치면서 김영삼 때인가는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키는 역할을 하셨어요. 아주 일을 감당하셨고. 아니, 아이러니하네요. 예, 거기에 나오는 영등포 교도소 보안계장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분도 이제 안유란 그분 나왔고 또 이부영도 이제 실제 예. 이부영 국회의원 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예. 그분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감옥에서 이제 글을 적어준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해진 역할 나오는 그 교도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한재인가 하여튼 그분 교도관도 다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 검색해서 봤는데 그분 교도관들끼리 모였어요. 퇴직 교도관끼리. 그러셨어요? 그 교도관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는 게 미스테리다. 수없이 징계를 받고 수없이 잘렸다가 다시 재판에서 복직하고 그걸 거듭했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한 말이 잠깐 와닿더라고요. 왜 그렇게 공무원인데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저도 국민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 말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공무원이지만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네. 그게 사실은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제일 어렵죠. 그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권력층이라든지 이런 그 통치하는 입장에 가면은 저희는 누군가에 의해서는 개돼지로 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쉬운데 같은 국민으로 봐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적이네요. 동아일보 그 기자 윤상삼 기자인데 그분은 이제 일본 특파원 갔다가 돌아가셨고 저 젊은 나이에. 그리고 거기 나오잖아요. 강민창 치안본부장이라고 그분도 기자회견할 때 이제 말했던 탁치옥 그분도 이제 네네. 집행유예로 석방됐고. 집행유예로요? 예. 그분들은 다 이제 거의 관련됐던 경찰분들은 다 결론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근한만 도망다니다가 이근한 도망다니는 거에 대한 지원을 또 박초원이 해주다가 그것까진 구속되면서 걸렸는데 그것도 집행유예로 또 풀려났어요. 대단하신 분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고문을 고문을 받고 사망하고 이런 이유가 민주화 운동을 해서 그러신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대공수사가 이제 김대중이나 이런 정치 인물들을 겨냥을 해서 표적 수사를 해갖고 짜맞추기를 해서 이제 간첩이다 몰아서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간첩도 잡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불만 세력이나 반체제 세력을 이제 탄압하는 그런 걸로 안기부 장세동 그때 이제 누구죠? 영화에서는, 그 영화배우 있잖아요. 뭐죠? 제 기억이 안 나네요. 문성근. 예. 그분이 이제 장세동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예. 그분도 장세동 역할. 네, 예, 악질이 더 잘 사는 거는. 예. 네. 누가 악질인데요? 누군가는 악질일 수 있겠죠. 누군가는 악질일 수 있는데. 네. 네, 누군가는 악질일 수 있지만, 악질이 더 잘 사는 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개헌은, 예? 될 것 같죠?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개헌은 저는 방향성은 좋은데, 네. 아까 말했듯이 좀 약간 내용은 너무 좀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중임제보다는 단임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고요. 근데 단임제를 하면은 전문이나 아니면 그 조항에 꼭 명문을 해야 된다. 언론의 자유를요. 1인 미디어 포함해서요? 그렇죠. 언론은
언론은 크기와 자본의 규모에 상관없이 뭐 정당한 취재 활동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꿈 같은 얘기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네. 또 정보 공개도 모든 정보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고 뭐 항공서나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공적으로 생산된 기록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공개함이 원칙을 한다. 단 뭐 국가 기밀 뭐 이런 거 뭐 해서 네. 비공개할 수도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도 모든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좋네요. 정보 공개를 이상한 게 저는 느끼는 게 이거 논의 얘기인데 예. 공무원들이 참 이게 안 좋은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난 왜 그 자료를 자기네가 떳떳하면 밝히면 되는 건데 꼭 자료를 안 밝히더라고. 안 떳떳하니까 아니 뭐 그거는 저도 많이 느낀 바라서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분명히 아닌 것도. 예. 네. 안 주거나 없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이 아닌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 그래야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아, 피노키오법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네요. 그런 게 아마 누가 아마 국회에 발의했는데 아마 통과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정치인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예. 그런 네.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사회 풍토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거짓말해서 들키면 아예 한번 웃음 끝나니까. 또 거짓말을 못하면은 융통성이 없거나. 그렇죠. 이상하게 그게 예. 이상한 우리는 정상적인 원칙이 중요시돼야 되는 국가가 아니라 뭔가 좀 비원칙이고 막 좀 뭐 사이드 임기응변. 임기응변 네. 이런 게 되게 통하고 뭐 높이 쳐주고 막 이런 게 그렇죠. 되니까 막 좀 이상해요. 하다 보면 저같이 좀 약간 외골 쓰고 원칙주의자들은 굉장히 그냥 손해를 많이 봐요. 힘들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팟캐스트를 역시 네. 이름 네. 바꿔야 되겠어요. 예? 손해보는 사람들 해갖고 손사. 진짜 뉴스 뭐 제호 뭐 너무 좋습니다. 좋죠? 정말. 잘 됐죠? 예, 네. 정말 진짜 좋아요. 이걸 탐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제호가. 그렇습니까? 그럴만해요, 근데. 왜냐면은 눈 한 번 들으면 쏙 들어오잖아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예, 그렇죠. 가짜 뉴스가 네. 판치는 세상에 진짜 한 줄기 빛 같은 진짜 뉴스. 알겠습니다. 예. 개헌에 대해서 중임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중임제는 5년 단임제를 했을 때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까지는 해야지 어떤 정책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낼 수가 있는데 5년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서 이제 4년 중임제를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는 기업 쪽에서는 약간의 이제 정부가 이제 기업을 약간 규제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개헌이 6.13과 같이 시행이 되는 것에 무게추가 실리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고요. 네. 그러나 저도 대표님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해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의식이 문제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 하나도 변한 사람 없는데 네. 법만 바뀐다고 맨날 그 사람도 앉아서 똑같이 자기네 멋대로 해석하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법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이러니까요. 네. 자기한테만 다 유리하게 해석해놓고 예. 뭐 얘기해서 아니 정보 공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헌법상 그러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 다 국가기밀이야. 다 국가기밀이고 다 개인정보야. 아이고 참 그렇네요. 다 뭐 안기부 요원들인가 봐. 다 시청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 아이고.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헌법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 의식이나 인식 이런 것도 좀 개혁하는 어서 빨리. 그런 개혁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뭘까요? 차츰차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는 혁명이고요. 차츰차츰 인식의 변화로서 차츰차츰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차츰 변화가 되면 좋겠네요, 진짜. 네,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근데 않고 이상하게 개혁적인 사람들도, 네. 진보적인 사람들도 뭐 제도나 제도권의 틀에 들어가면 꼭 보수로 변하더라고요. 보수적으로. 그것도 막 이상하게 뭐 정당한 보수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뭐라 해야 되나 뭐 이상한 쪽으로 변해요. 보수도 아니고 뭐 하여튼 자기 이익 쪽으로. 사탕 앞에 신념을 판 거 아닐까요?
그쵸. 영혼을 팔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는데, 왜냐면 점점점 가면 갈수록, 네. 이 내부 고발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잖아요, 자꾸. 내부 고발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일일 수도 있어요. 내부 고발이 많이 나오고, 내부 고발자가 보호가 되고, 내부 고발이 활성화돼야지만 되게 저는 의식이 변하고, 사회가 깨끗해지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내부 고발했다가는 아주 그냥 죽는 거죠. 한 사람만 그냥 죽으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서천 검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 일종의 내부 고발이잖아요. 네. 근데 언론에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예, 언론에 이제 영향력이 JTBC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게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엄청나게 서지현 검사 또 당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우리는 내부 고발자를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환경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감시와 감시 속에서 균형과 견제 이런 게 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현재는 내부 고발보다는 내부 감시가 더 활성화돼 있지 않나 싶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희 언론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활성화돼야 또 쓸만한 게 있잖아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있어서 모든 언론이 거의 평준화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렇죠. 이번 기회를 들어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좀 내부 고발이나 비리 이런 것 좀 적극적인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해주세요. 이상한 제보 좀 말고 좀 적극적인 제보를 좀. 예, 하여튼, 우리 연휴라서 가볍게 여기까지 하시죠, 이제.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빨간 날이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행복하네요. 저기 좋았어요. 네, 행복하네요, 정말, 네. 아이, 내면 뭐예요. 그럼요, 예. 연애해서 저도 편집하고 그러는 거죠. 대표님 목소리도 좀 듣고, 네, 좋습니다. 네.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이거는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제작돼야 되는 팟캐스트인데 지구가 멸망해도 우주에서 제작하면 되겠네요. 우와, 멋지다. 자강불식인가요? 예. 네요. 능력이 된다면. 예. 네. 이렇게 연휴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녹음했는데 고맙습니다. 어제 저기 연락하셔가지고 뭐 할 거냐고. 네. 예. 또 이렇게 해서 또 횟수를 하나 늘어났어요. 100회가 얼마 멀지 않았어요, 이제. 저 내부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목숨 걸고 내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부를 고발. 네? 내 부를 고발. 썰렁한 아재기,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네. 개그감이 떨어져갖고 하도 요즘 세상 살기 어렵다 보니까. 네. 개그감을 좀, 코빅하고 개콘을 좀 자주 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설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청취자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따뜻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떡국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